변기 쓰고 물을 내렸는데 수압이 약하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죠? 엄청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이 답답함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고치면 무조건 출장비 10만원 나오는데, 근데 사실 와서 고치는 거 보면 진짜 간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변기 수압만 300건 이상 해결해본 배관 전문가가 시원하게 말아주는 변기 물내림 수압이 약할 때 체크해보면 좋을 4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요것만 그대로 따라하시면 최소한 수리비 10만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기 안쪽에 물이 적으면 변기 리필 호스를 확인하세요. 변기물이 내려가기는 하는데 너무 시원찮거나 또 변기 안에 물이 너무 작게 보이는 것 같으면 이 리필 호스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물탱크 안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부속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물탱크 안에 뚜껑을 열고 이 호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이 변기 독이 안쪽으로 차지 못하고 물탱크로만 차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물을 한번 내렸고요. 그리고 나서 호수를 지금 일부러 바깥에다가 빼놨는데 이렇게 물탱크 안으로 물이 지금 차오르고 있죠. 호수에서도 물이 지금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정상적으로 있으면 이렇게 관 안으로 물이 쪼르륵 하고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바깥으로 지금 일부러 빼놓은 상태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독이 안에 물이 얼마나 차는지 한번 보죠. 네, 이 정도 지금 더 이상 차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독이 안이 지금 바짝 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변기를 사용하게 되면 오물도 더 잘 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막힘도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물은 거의 다 물은 다 찼네요. 찼지만 독이 안에 있는 물은 아주 적게 됩니다. 자 이걸 오버플로우 관을 제대로 꼽고 나면 어떻게 물이 차오르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수에 클립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 클립 사이로 요 관면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꼽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수에서 나오는 물이 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관 속으로 물이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제 한 여기까지 이제 차오르게 되겠죠? 기존에 그 정도 찼었으니까요. 네, 이렇게 물이 다 차올랐습니다. 꽤 많이 차오르는 걸 볼 수 있죠? 아까는 저 바닥에 있었는데 이만큼 차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오버플로우 호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렇게 변기 안에 물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싶으시면 꼭 이 오버플로우 호수가 관 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물내림의 힘이 약하면 물탱크의 수위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변기를 내렸을 때 물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나오다가 마는 것 같고, 그리고 휴지가 계속 남거나 오물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으면 뚜껑을 열고 역시 이 물탱크의 수위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이게 부구라는 부속입니다. 이게 물탱크의 수위를 결정하는 건데요. 이게 너무 낮게 내려가 있으면 물탱크에 차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게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늘리고 싶으면 이 부구라는 부속의 위치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이게 보통 이런 투피스의 똑같이 생긴 부속은 이렇게 톱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힘을 줘서 당기면 올라오게 됩니다. 위로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위에 꼭다리를 힘을 주고 이렇게 올리면 드득 하면서 올라오죠? 자, 이러면 부구를 올린 만큼 물이 더 차오르게 됩니다. 자, 다시 멈췄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내려가죠? 이 위치, 요 부구를 잘 세팅을 하는 게 물내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우리 집에 부속은 이거랑 좀 틀리다, 우리 집 부속은 절수형 변기라는데 어떻게 조절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절수형 부속을 함께 저 준비해봤습니다. 위에서 보면 아마 이런 모습이겠죠? 예. 여기서 부구는 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틀리죠?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여기 위치를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죠. 자,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클립이 있습니다. 이 친구. 네. 이 친구를 잡고 위로 뽑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살짝 톡 튀어 올라옵니다. 이게 고정 클립이에요. 이 부구의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잡고 올리면 역시나 이렇게 드르륵 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절수형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있어요. 이 돌기가 맥시멈 선이거든요. 이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절수형, 그러니까 물을 아끼기 위해서 개발된
부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내림이 약한 건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맥시멈까지 올리면 물 내림량이 어쨌든 최대한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다시 클립을 이렇게 내려줘 다시 고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절수형 부구의 조절법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손잡이에 연결된 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줄의 텐션이 약하거나 헐거워도 물내림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손잡이에 연결된 레버, 그리고 레버에 연결된 줄입니다. 구슬이 연결된 것처럼 생겼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헐거워요. 지금 상태는. 자, 이 상태에서 물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네, 물내림이 좀 시원찮죠? 뚜껑이 열리는 모습도 보면 이렇게 제대로 열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활짝 열리지 못하죠. 이게 줄이 너무 헐거워지거나 어디가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줄 텐션을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큰 구멍이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슬과 구슬 사이의 좁은 곳에 얘를 이렇게 딸깍하고 끼울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줄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너무 헐거우신 분들은 이렇게 일단은 줄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쭉 당겨가지고 레버가 열리기 직전 이렇게 줄을 당겨서 팽팽한 상태에서 더 당기면 물이 빠지죠. 딱 그 직전에서 한 칸 정도 내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정을 딱 다시 해주시면 한 요 정도 텐션 나오실 거예요. 이 텐션 정도가 아주 적절하다는 거,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셨다시피 레버가 열리기 직전까지 굉장히 탱탱하게 텐션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슬 한 칸 정도 딱 내린 다음에 잡고 딸깍하고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고정시켜도 되고요, 여기다 고정시켜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줄의 텐션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물내림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물내림이 2번 정도 내려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이 콸콸콸콸콸 하고 내려간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박자 있다가 또 쿨쿨쿨 내려갔다가 또 천천히 차오르는 그런 식의 상황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원인이 좀 복잡하기는 해요. 사이펀 원리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물탱크 부속에 아까 보셨던 마개가 닫히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데, 보통은 그냥 물때 때문에 그 마개가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탁 닫혀야 되는데, 그게 좀 빡빡해지면 마개가 닫히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심각한 고장이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2번 내려간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써보시다가 나중에 정말 이 물 마개가 열렸다가 더 이상 닫히지 않는다, 물이 이제 줄줄줄 계속 샌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부속을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내려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네 번째는 변기 위에 물통이 아니고 이제 밑에 있는 앵글 밸브, 수도꼭지 같이 생긴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변기 뒤쪽, 변기를 바라봤을 때 왼쪽이죠. 수도꼭지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물량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완전히 시계 방향 쪽으로 돌리면 잠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내려도 물탱크에 더 이상 물이 차지 않게 되죠. 이렇게 돌리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번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가지고 완전히 다 열려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어떤 집들은 너무 많이 잠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물량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올라가는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가 과하게 꺾여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물이 지나가야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하게 꺾여 있으면 이 사이를 물이 지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를 교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있는 물을 잠그고 그리고 나서 변기 레버 물을 내려서 물을 다 뺀 다음에 여기 있는 너트를 풀고 위에 있는 너트 풀고 그런 식으로 교체도 하실 수 있으니까 변기를 교체하거나 부속을 가는 영상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레버 그리고 호수의 상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투피스형 이런 일반적인 변기의 물내림이 시원치 않을 때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절수형 변기나
혹은 비대일체형이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원리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변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체크해볼 4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 호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안에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줄의 텐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물탱크 안에 있는 수위, 그러니까 부구의 위치가 제대로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변기 왼쪽 밑에 있는 앵글 밸브와 그리고 호수의 상태, 이렇게 4가지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4가지만 스스로 세팅을 잘 해줘도 물내림은 다시 시원하게 돌아올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속들 자체가 오래돼서, 변기 자체가 오래돼서 부속을 교체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고장난 부속만 교체하는 것보다 이렇게 변기 안에 있는 부속 전체를 다 교체해 주시는 게 나중에 또 2번 일 하지 않는 걸 예방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